앉아서 해야겠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소수로 오시라고 했던 이유가 요거 이제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많이 오시면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딱 요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씩 제가 이제 사연 먼저 알려드리고 다 비슷비슷한 공통점들이 있을 거예요. 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같이 다 고민하는 부분이라 알려드릴 테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이런저런 질문들 많이 해주시고 여기서 궁금했던 걸 다 이제 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게 이제 사연이 15년 전쯤에 시작을 했고 접은 지 한 7년 됐다. 그리고 원어민 토론 형식으로 수업을 시작했고 영어권 국가에서도 한 1년 지내왔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문제가 어휘랑 발음이 지금 문제고 생각나는 대로 말이 나오지 않음. 요 생각나는 대로 말이 나오지 않으면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죠 일단. 네, 왔어요. 일단 편한데 이쪽 자리에 앉으면 될 것 같아요. 원어민 토론 수업 형식이 예전에 지금 딱 보니까 이제 7년 접은 지 7년 됐다고 하신 거 보니까 7, 8년 전까지만 해도 유행이었어요. 한창. 무조건 영어는 원어민. 그래서 뭐 원어민한테 보내고 무조건 영어 한 마디도 못 하는데 원어민한테 이제 시키려고 막 애들도 보내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유행이 지났어요. 그 유행이라기보다는 그 방법이 이제 틀렸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왜 안 될까요? 영어 원어민이랑 했을 때 안 된 이유. 일단 처음에는 당연히 영어는 원어민한테 배워야지 생각을 하셨겠지만 영어를 그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잘했어요. 이미 영어를 갖고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그냥 야 사람들 만나면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해야지 이렇게 이제 배운 거잖아요. 왜 안녕하세요 해야 돼요? 이 안녕하세요 어순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배웠던 친구들이라서 우리가 만약에 같은 환경에 있었다. 미국인들처럼 그런 환경에서 살았다. 그러면 그렇게 배우면 되는데 전혀 다른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언어를 쓰는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걔네들이 배웠던 그 식으로 걔네들이 가르쳐주는 식으로 이게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몰랐던 거죠. 처음에 모르고 그냥 했던 거죠. 해서 어떻게 되겠지 해서 부딪힌 건데 부딪혀가지고 잘 어떻게 혼자 또 공부하면서 부딪혔던 사람들은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간혹. 근데 대체로는 어느 벽에서 막혀요. 왜냐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원어민이 몰라요. 내가 뭘 표현하고 싶은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한술밥에 배부르랴 이런 걸 하고 싶어요 내가. 근데 한술밥 배부르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걸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냥 안 해. 이 표현 안 써. 넘어가는 거지 이제. 입 닫고 넘어가요. 그러면 외국인은 뭐 하려는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못 하는 게 한 가지 문제고 또 하나는 내가 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냥 대충 뭐 예를 들어 시제를 잘못했어요. I go to school이랑 I'm going to school이랑 이제 go to school이면 맨날 간다는 뜻이고 I'm going to school이면 지금 가고 있다는 뜻인데 그냥 얘기를 했어요. 나 학교 요즘에 다녀. 그래서 I'm going to school이라고 잘못 얘기한 거죠. go to school이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going to school 하면 얘는 지금 가고 있다고? 뭐 지금 여기 있는데? 그래서 딴 소리를 해요 또. 그럼 얘가 무슨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서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이제 그 사소한 약간의 디테일이 캐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그런 거는 대충 하다 보면 알게 된다 디테일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막혀서 그 이상 못 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원어민이랑 해야 하는 거는 영어를 다 알았어요 내가. 완전 마스터했어요. 이론 같은 거 확실히 마스터하고 이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그때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원어민이랑. 내가 잘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말들 내가 그동안 알았던 거 뱉었을 때 얘가 잘 알아듣는지 그걸 시험하는 용이지 처음부터 영어를 이렇게 쌓아가는 용은 아닌 거예요 원어민.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어휘를 많이 모르는 것 같다는 또 문제가 이제 있는데 다들 이제 생각하는 게 어휘를 내가 몰라서 영어를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휘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고민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귀다. 나는 여자친구랑 뭐 사귀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귀다가 영어로 뭐지? 그래서 나는 사귀다라는 단어를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귀다는 데이트예요 그냥. 그 사귀다라는 한국어를 영어로 표현을 해보려고 했을 때 어떤 단어를 써야 되나 그 선택을 몰랐던 거지
데이트라는 단어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데이트라는 게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그 한국어 표현하고 싶은 그 부분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서 표현을 해야 되나 그거를 많이 고민하고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를 이제 하면은 알고 있는 단어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캐나다에 4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단어를 하나도 공부를 안 했어요. 그 단어 외우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귀찮고. 그래서 단어 하나도 없이 그냥 살았어요. 4년 동안. 단어 하나도 없이라는 수준은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make 만들다 뭐 have 갖다 뭐 get 뭐 얻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랑 뭐 눈에 보이는 거 chair, desk 이런 거 정도 알았는데 뭐 협상 뭐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몰랐어요. 그런 거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협상 대신에 그냥 talk 이렇게 한 거죠. 말하다. 그런 식으로 바꿔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표현을 했어요. 손짓 발짓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살았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휘가 한 200단어에서 한 300단어 정도 알고 계시면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건. 아주 기본적인 동사들 몇 개랑 눈에 보이는 뭐 이런 거 몇 개만 알고 있으면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어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하고 이게 맞는 표현인지 확인하는 절차.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어휘랑 언어민 얘기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어휘랑 언어민. 네, 네, 네 먼저. 원어민을 할때 네, 다른 단어를 쓰는데 네. 그걸 못 알아듣는 외국인이 얘기한 단어를 못 알아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봐야죠 무슨 단어인지. 그래서 what does it mean? 그게 무슨 뜻이니 이제 물어보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원어민이랑 할 때 이게 그룹으로 한다. 3명 같이 있고 나 혼자 앉아 있다. 물어볼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끄떡끄떡거리고 있는데 나 혼자 모른다고 물어보면 되게 쪽팔리잖아요 또. 못 물어봐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룹에선. 1대1로 이제 하시는 게 좋은데 1대1에서 무슨 뜻이냐 물어봐야죠. What does it mean? How do you spell it?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고 스펠링 뭐냐? 스펠링 적어놓고 뜻 찾아보고. 얘네들은 그 단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이제 좀 경력 있는 애들은 눈치껏 하는 애들이 있는데 보통은 몰라요. 그냥 끄떡끄떡 하면 알아들은 줄 알고 넘어가니까 그런 거 확인해줘야 돼요, 자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서 설명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사진 찾아야지 뭐. 또 궁금하신 거? 네. 예. 예. 똑같아요. 그거는 이제 직접 만났을 때는 그래도 음질이 좋잖아요. 대화를 바로 하니까. 근데 화상영어는 음질이 좀 떨어지죠, 일단. 대화 자체가 조금 소통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거 말고의 뭐 그 요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영어 원어민을 해버리면 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민이랑 기왕이 할 거면 교포, 한국말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랑 하는 게 좋아요. 한국어, 영어 다 아는 교포들이랑 하는 게 그래도 소통이 되니까 그게 더 나아요. 네. 또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원어민이랑 단어. 없으시면 다음으로 영어권 국가에서 1년 지내다 왔다. 요거 이제 주변에 혹시 해외 어학연수 1년 정도 갔다 온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영어를 잘 못할 거야 아마. 1년 갖고는 뭐 영어를 잘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리고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애들은 일단 그래도 좀 잘한 애들. 아니면 얘기 자체를 못해요. 갔다 왔다는 얘기 자체를 안 해요 그냥. 갔다 왔다 그러면 쪽팔리기만 하니까. 그래서 10명 중에 제가 이제 오랜 생활을 유학을 해서 이제 봐왔기 때문에 알지만 10명 중에 한두 명만 영어를 잘하게 되고 어학연수 간 사람들 중에 나머지 8, 9은 보통 이제 엄마 아빠 돈 다 탕진하고 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기 돈 내고 갔다 그러면 열심히 살다가 오긴 하는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게 되진 않는 게 이제 원어민들이랑 섞일 수가 없어요. 가도 그냥 똑같이 학원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학원 다니는 거랑 똑같이 거기서도 그냥 외국어 학원 다니는 거고 가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레벨 테스트 해가지고 한국인들만 앉아 있잖아요. 나랑 비슷한 영어 잘 못하는 사람들. 가면 똑같이 나랑 비슷한 영어 잘 못하는 중국, 일본 애들이 앉아 있어요. 나랑 같이 한국인이랑. 뭐 어차피 얼굴 하얀 사람 보지도 못해요. 그 학원에서. 딱 한 명, 그 원어민 선생님 있는 거죠.
원어민 선생님이랑 소통이 안 되니까 얘네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막 이상하게 이게 맞나? 이러고 이제 대충 던졌는데 알아들으니까 맞나 보다 그러고 잘못된 지식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그래서 아예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가면 그래서 아예 이론을 진짜 많이 공부를 좀 하고 문법적인 것 좀 대체로 알고 난 상태에서 가면 괜찮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갔다가는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는 거죠. 그런 케이스 영어권 국가. 그래서 뭐 유학이나 영어권 국가 같은 거에 대한 또 질문 있으신 분? 경우가 반대면 어때요? 어떤? 공부를 충분히 많이 하고 가고 거기서 네, 이제 네, 이미 잘하는 상태에서 갔을 때 오래 쉬니까 네, 안 네. 돼요. 이미 문법적인 거 다 하고 가서 1년 정도 잘 이제 하고 난 상태에서 오래 쉬었는데 안 된다. 너무 오래 쉬어서 알던 말인데도 어. 모르겠고 그 단어를 까먹을지언정 뭐 영어를 하는 방법을 까먹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언어가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은 그 운동 기억에 속해 있어요. 언어는. 그래서 자전거 타는 법을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우고 나면 뭐 10년을 안 타더라도 그 다음에 딱 타면 참 어색하고 막 휘청휘청 할지언정 2, 30분 정도 타면 탈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제 운동 기억에 속하는 거는 어순이에요, 어순. I like you라는 그 주어 동사가 섞여 있는 그 어순. 근데 내가 단어 그 뭐 like는 기억이 나지만 뭐 hate는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단어 같은 것들은 또 암기 쪽에 속하는 서술 기억에 속해서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순은 절대로 안 까먹어요. 발음하는 방법도 뭐 구강 구조가 움직여가지고 운동하듯이 나오는 거라 절대로 발음이 이상해지지 않고 어순도 안 까먹어요. 그럼 문제는 이제 단어 몇 개 이제 안 한 거랑 그리고 내가 30분 동안 충분히 대화를 안 한 거죠. 그 어색함 때문에 자전거 좀 타고 휘어지니까 안 되나 보다. 안 해요. 그러면 당연히 못 찾죠. 전에 했던 거. 근데 한 30분, 40분 뭐 충분히 대화를 하면 금방 그 정도의 어순은 찾아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예전이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들의 뭐 부모님들도 치매에 걸리시겠죠. 치매에 걸려서 다 까먹어요. 여러분들 이름도 까먹고 얼굴도 까먹고 아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도 나 배고파라는 말은 할 수 있죠. 말은 까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순은 머릿속에 모든 게 다 없어져도 그 얘기하는 그 어순, 걸어가는 방법을 까먹진 않으세요. 그리고 나 배고파라고 말하는 그 어순은 까먹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름이나 뭐 단어 같은 게 이게 의자였는지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어순은 절대 까먹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좀 시간이 지났다 충분히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해보세요. 원어민이든 뭐 누구랑 영어로 1시간 정도 해보면 그 어색했던 그게 점점 자리를 잡으면서 금방 될 거예요. 단어만 까먹었을 뿐이지. 또 네. 아까 1년은 그 정도의 효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예. 보면 단어 몇 개 가지고 예. 몇 년 살았는데 예. 자연히 이렇게 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단어 몇 개 나가지고 몇 년 사는데 자연히 모르고 예. 갔는데 예. 하는 기간이 뭐 2, 3년 예. 살면은 예. 자연히 이렇게 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 있는데 예. 그게 되나요? 그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냐면 가게에 가서 this how much 요거 거기서 it's $10 thank you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anything else 알아듣고 do you need anything else? No thanks 이런 정도 얘기한다 그런 얘기지 뭐 정치 경제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상생활 정도. 일상생활 하는데 필요한 단어가 몇 개 없고 진짜로 몇 개 없고 뭐 맨날 하던 얘기 몇 개 외워가지고 하는 거라서 정말 어렵지 않아요. 가서 사는 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영어가 안 느는 이유가 조금만 이만큼만 해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영어 해야 돼 이렇게 돼요. 바뀌어요. 가기 전에는 열심히 해야지인데 가서 식당 가가지고 Can I have number one, number two 이러고 뭐 돈 내고 가고 이러다 보면 얘기 굳이 영어 해야 돼 이렇게 돼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 몇 개 알아듣고 그러면 되니까 그 기준이 아예 다를 거예요. 그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2, 3년 정도 뒤여서. 네. 각 지역마다 영어가 다르잖아요. 네. 미국 영어, 영국 영어, 호주 네. 영어 따로. 네. 네. 미국 영어는 막 발음 잘 되고 발음이 그냥 유연하고 영국 발음은 뭔가 톡톡하고 호주 영어는 줄여 쓰고. 근데 제가 미국 영어를 배웠는데 네. 호주를 갔을 때 그 나라 영어를 써요. 그 나라의 영어를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난 미국 영어 배워서 그 미국 영어를 하면 걔네들이 알아들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들의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게 문제가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호주 영어의 액센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그 강원도 사투리 좀 심한 사투리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사투리를 처음엔 못 알아듣지만 내가 한국어 자체를 할 수 있으면 강원도에서 한 달 정도 살면은 충분히 다 알아들어요. 모든 말을.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아마 좀 안 들릴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호주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전혀. 근데 한 달 정도 같이 생활해 보니까 알아듣겠더라고요. 그건 영어가 기본이 되면 그런 뭐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투리 알아듣는 게 어렵진 않아요. 생각보다 한 달 정도 지내면. 오케이. 다른 것 또 있으세요? 언어 뭐 원어민이랑 해외랑 이제 발음, 어휘. 발음은 일단 말씀 안 드렸는데 넘어갈게요. 일단 다른 걸로 갈게요. 벌써 30분이에요. 후딱 넘어가야겠네. 그 다음 거가 10개월 정도 책으로 학원 수업만 그리고 공부가 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학원 수업만 했고 책으로 했고 할 시간이 없다. 할 시간이 없다가 비슷한 게 있었는데 꾸준히 못함. 띄엄띄엄 다니다 10년 이상 했는데 영어 학원을 띄엄띄엄 다니다가 말았다가 반복. 독학한다고 하고 계획 세워서 2주일 못 넘기고 또 포기. 반복. 꾸준히 하지 못함.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 한 분은 10개월 정도 꾸준히 한 거고 책으로만 공부를 한 거고 수업만 들은 케이스. 어떻게 하시죠? 아, 예. 저쪽에 일단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하니까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요거 케이스는 이제 10개월 정도를 학원을 꾸준히 다녔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 거예요. 어느 학원을 다녔든 간에 말을 와서 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자기는 자기가 늘었는지 모르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기가 왜 안 느나가 아니라 안 늘고 있는지 안 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자기는. 그래서 이거를 녹음을 시켜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랑 내가 처음에 영어회화를 시작할 때 꼭 녹음을 시켜서 보시고 한 3개월 뒤에 또 녹음시켜서 보시고 6개월 뒤에 또 녹음시켜서 보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늘었다는 게 보이는데 나는 안 느는 것 같고 원래 자기는 자기 연애할 때도 보면 내 연애는 잘 모르고 남의 연애 코치는 잘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상태를 몰라요. 잘. 그래서 느는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남들을 봤을 때는 남들은 막 늘어요. 그럼 나만 안 느는 것 같아 괜히. 그런 게 이제 있는 거라서 자기가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확실하게 뭐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뭐 시험을 본다든지 어떤 점수를 받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전화영어라든지 뭐 이런데 저희 같은 데 와도 레벨 테스트 해주잖아요. 그냥 레벨 테스트 한번 받아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면 그래 늘었네 그런 게 보여요. 그게 왕초보 아예 처음부터 한 중급까지는 자기가 자기 늘은 거를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래도 이 갭이 크기 때문에 팍팍 늘어요 처음에. 그래서 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한 중급 올라가고부터 거기서부터는 진짜 더디게 올라가서 내가 나 늘었는지 전혀 판단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안 는다고 느껴지시는 걸 거예요. 이거는 10개월 동안 했는데도 안 늘었다. 늘고 있는데 안 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원 수업만 들었을 때의 이제 단점은 거기서 알려줬던 단어 같은 걸 좀 암기를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당연히 단어가 안 늘 거고 그리고 이제 다니다 안 다니다 하면은 아무래도 기억이 더 안 되겠죠. 단어 외웠던 것도 까먹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안 까먹는다는 거는 어순이었어요. 언어의 어순. 그래서 언어의 어순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순을 하나를 만약에 주어, 동사, 목적어 라는 문장이 있다. I like you. 그거를 정확하게 안 까먹을 때까지 이제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1600번의 반복을 해야지만 그 한 패턴이 머릿속에 박혀서 안 까먹는데요. 우리 자전거 타는 것도 처음부터 뭐 몇 번 굴린다고 바로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600바퀴를 돌려야지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언어도 똑같은 패턴을 1600번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학원도 그거를 반복시켜주는 학원은 잘 없어요. 여기 빼고. 어쨌든 잘 없기 때문에 가서 대화만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어순에 대한 거 신경 안 쓰고 대화만 막 해. 그냥 대화만 하고 집에 가면 어순은 남는 게 없을 거고 일단 잘. 그게 여러 번 진짜 오랫동안 다녀야지만 한 패턴을 1600번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남을 거고 단어도 잘 안 남을 거고
그러고 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어순 위주로만 좀 재미없게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일단. 그리고 대화 프리토킹 하는 거는 재미 삼아 그냥 하는 거고 그런 느낌. 그래서 반복해서 왔다 갔다 했을 때 어순만 계속 똑같은 거 주어 동사 목적어만 계속 했으면 그 문장은 잘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이 문장도 안 되고 저 문장도 안 되고 계속 하다가 성과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그리고 1600번의 반복을 견뎌내질 못해요 사람이. 내가 이 I like you 문장 아는데 굳이 I have breakfast를 해야 돼?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아는 문장 어순이면 눈으로 봤을 때 알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게 그런 식이에요. 눈으로 봐서 아는 건 아는 거다. 문제 풀 수 있으면 넘어가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 너무 쉬운 거라서 안 하게 돼 있어요 또. 그러면 똑같은 거 안 하고 넘어가니까 그게 이제 머릿속에 박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특징 띄엄띄엄 하면. 오케이. 띄엄띄엄 하는 거랑 뭐 학원 다니는 거에 대한 뭐 또 궁금하신 거. 뭐 이렇게 질문이 많냐 너. 그 주어 동사 목적어만 계속했는데 어. 외국 가면은 그런 게 아예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 어순이 다를.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 달라지진 않죠. I like you인데 I you like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그건 이제 새로운 패턴인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인 I like you만 있는 게 아니라 I give you a flower 이런 것도 있어요. 나 주어 동사 나오고 또 사람 나오고 사물 나오고 이런 형태들도 있는 거고 다른 패턴인 거예요. 그거는 그 패턴을 또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얘기는 지금의 특강 주제랑 또 벗어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나중에 상담할 때라든지 그때 좀 자세하게 알려드려요. 간단하게 이렇게 그룹별로 앉아가지고 얘기 많이 하고 패턴 1시간 하고 1시간 이제 피드백, 얘기한 거 중에 피드백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대화한 거에. 이제 레벨에 따라 달라요. 레벨이 낮은 경우에는 패턴 위주로 많이 이제 반복시키고 높은 경우에는 영어로만 얘기하는 수업이 있고요. 그 내용 나중에 또 상담 예약 잡으셔주시면 상담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 내용은. 오케이.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요 이제 학원에 다니는 거가 띄엄띄엄 하는 거에 대한 거 없으시죠? 그 다음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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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를 극복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린 그 반복이에요. 예. 그냥 예를 들어 문장 한 문장이 있으면 오늘 처음으로 문장 하나 배웠어요. I got used to it. 익숙해졌다라는 문장을 배웠어요. 근데 내가 눈으로 본 적은 있는데 한 번도 내가 입에 밖에 내뱉어보지 못했던 문장이에요. 그러면 집에 가면서 I got used to it, I got used to it 계속 저는 했어요. 그거를. I got used to it, I got used to it 이러면서 집에 갔어요. 그러면 한 100번 정도는 하게 되더라고요. I got used to it을. 그러고 나서 다음에 I got used to it 좀 나오더라고요. 그게 말이. 그거를 외워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다 외웠어요. 문장을. 통째로 다. 근데 그게 가능한 거는 처음부터 뭐 통문장 암기 이런 건 안 돼요. 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안 되고 어느 정도 말이 좀 되는 상태에서 가능한 거지. 그것도 그 중급 정도 이상 됐으면 문장을 통째로 외워서 집에 가면서 연습한 다음에 나중에 한번 써먹고 그런 식으로 극복을 했죠. 예. 그게 이제 I got used to it만 100번 하면 다음에 I got used to it은 얘기를 해요. 그 한 문장 기억을 해서. 그리고 다음에 또 한 문장 또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 문장 얘기하고. 근데 그게 단계가 있어요. 지금 그 단계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 단계가 아니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어순 익히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순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면 I got used to it이라는 문장이 기억이 잘 돼요. 그 문장의 패턴을 본 적이 있고 어딘가에서 내가 그 문장 패턴을 연습해 왔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런 어순이 잘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I got used to it 봐도 I got used to it인지 I got to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왜 암기가 안 돼요. 그거는 또. 그래서 그 단계가 있어요. 거기가. 일단 어순을 먼저 정확하게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을 이제 해서 극복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했었죠. 네. 여기에서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다른 것도 하나는 뭐냐면 학교에서 예전에 중학교 때 공부한 거고 뭐 주입식 교육, 문법 위주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거. 그래서 생각하는 말을 하지 못한다. 마찬가지 한국의 주입식 교육을 공부를 했고
단어가 안 외워지면 쓰고 외우고, 문장일 경우에 책에 쓰여져 있는 것만 외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능 보기 위한 영어를 했고, 마찬가지 한국어가 영어로 번역이 안 돼서 뭐 입 밖으로 내보지 못한다. 그 내용이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건,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이 안 됐다라는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이거 부분은 얘기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단점은 뭐냐면 이제 문법을 우리 학교 때는 문법을 많이 강조했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제가 가르쳐 본 학생 중에 35쯤 되신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영어 공부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게 모든 영어 책을 다 읽어봤고, 뭐 영어 외국어로 된 교재들, 한국어로 된 교재들, 뭐 성문, 영문 그런 거부터 해서 다 읽어봤어요. 다 읽고 항상 자기 전에 머리맡에 그걸 놔두고 잔대요. 매일 한 번씩 읽는데요. 또 영어가 안 되면 내가 문법이 좀 부족한가 보다 문법책을 다시 꺼내서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여기 이제 와가지고 제가 책을 다 갖고 오라고 했어요. 보고 있는 책들을 다 갖고 왔어요. 영어가 안 됐으니까 온 거죠. 영어가 잘 안 됐어요. 잘 막혔어요. 말이 자꾸.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그죠? 그래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책을 다 보니까 다 문법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버릴 수 있으면 내가 가르칠 수 있다. 영어를 잘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이 책을 못 버리겠으면 못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 너 그동안 본 게 얼만큼인데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 그래서 일부만 일단 버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 저차 버리기로. 근데 처음에 그 실수했던 게 다 버리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일부만 버리는 바람에 남아있는 책 그거 집에서 또 자꾸 그동안의 습관이 있어서 자꾸 보더라고요. 문법에 너무 강해 있으면 회화를 할 수가 없어요. 막혀요. 아예 회화 길은.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냐면 머리가 말을 할 때, 한국말 하실 때 뇌를 쓰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뇌파 검사를 해봤어요. 사람이 말을 할 때 뇌파 검사를 해보니까 모국어를 쓸 때는 뇌파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근데 외국어를 얘기할 때는 뇌가 엄청 움직여요. 뭐 어순도 알아야 되고 단어도 기억해야 되고 문법도 생각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문법을 너무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의 특징은 문장을 한 문장 한 문장 할 때 뇌를 너무 많이 움직이게 돼 있어서 뇌를 안 움직이려고 해도 이미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동안 한 게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문법을 가버리면 끝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적당히 가고 끝내야 돼요. 그 적당히의 수준이 이 어순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아는 수준. 만약에 주어 동사 목적어다. 왜 주어 목적어 동사가 아니라 주어 동사 목적어지? 그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 넘어가야지. 관계 대명사의 뭐 주격, 뭐 대명사, 소유 그런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문법은 그 정도. 그래서 그분을 제가 이제 처방한 거는 처방이라는 좀 그렇네요. 알려드린 방법은 그 항상 공부도 뭐 인강 위주로 하더라고요. 영어 학습 관련된 컨텐츠만 보시고 하셔서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냥 유튜브에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보고 따라하기 하라고. 그 부분을 생각 없이 따라하기 해라. 그리고 문장 외워서 얘기해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조금 나아졌는데 그 문법 책을 결국 못 버리셔가지고 극복은 못했어요. 완전 이렇게 빠르게 못했어요. 좀 나아지긴 하셨지만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 문법에 대한 혹시 질문이나 학교 뭐 관련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영어 대화하면서 네. 그 관계대명사나 네. UPP 같은 거는 네. 쓸데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의외로 쓸 때가 좀 많더라고요. 많아요. 예. 그것도 예. 따로 네.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면 예. 대화 내용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문법 책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그 한국어 문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person who studies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게 person who studies라는 것만 알면 되지. person who studies에 나오는 관계대명사가 who인지 뭐 which인지 뭐 where인지 이런 거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뒤에 뭐 이게 목적격일 때는 주어 동사가 온다든지 뭐 주격일 때는 동사만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번역을 그런 공부하는 사람이 person who studies다. 그리고 그런 식의 패턴을 1600번을 반복을 하면 그 패턴이 나오는 거죠, 말이. 공부하는 사람 했으니까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person who is sitting on a chair 이런 식으로 계속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패턴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왜 여기에 who가 들어갔냐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찾아봐서 아 이렇게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암기가 더 잘 돼요. 그 패턴이.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따로 관계대명사를 먼저 문법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려고 하면 머릿속이 엄청 복잡해서 힘들고 일단 어순이 이렇게 된다는 걸 보고 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만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구나. 그럼 넘어가고 다른 거 하는 거죠. 그리고 패턴 계속 이제 익히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것들 계속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네, 다른 영어 시험 볼 때는 네. 어려운 단어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꼭 배워서 쓸 필요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그런 걸 쓸 필요가 있냐? 이제 책에 나올 때는 어려운 단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책을 보셔도 책에 막 어려운 단어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 많이 나와요. 근데 막상 말을 할 때 그런 단어를 잘 쓰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를 생각하시면 진짜 뭐 대학 교수님, 전문가들은 그런 전문 단어를 쓰긴 하지만 일반 우리 살아갈 때는 그런 단어들 쓰지 않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에서 쓸 때는 필요한 단어고 읽을 때도 필요한 단어지만 말할 때 필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건. 네.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외워서 시험을 봐야겠죠. 근데 이제 내 입으로 연습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췌장, 팬크리아스라고 해요. 췌장이. 팬크리아스를 내가 췌장이라는 단어도 일단 뭐 누가 말할 일이 없잖아요. 일상생활에서. 하지만 내가 췌장이라는 거 봤을 때 아, 어디서 본 것 같은 단어고 장 중에 하나구나 정도는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은 봤을 때 알아야 되는 거지. 내가 그렇다고 팬크리아스를 연습하는 거지. 집에 가면서 팬크리아스 이렇게 연습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남들 다 아는 건데 내가 모른다.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새로운 단어 계속 추가하지 말고 남들 다 아는 거를 연습을 잘해서 말 빨리빨리 잘 나오고 생각 없이 나오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거. 그거. 다른 것도 있으신가요? 주입식 교육과 문법에 관련된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00~300단어 정도면 가능해요. Did you have breakfast? Yes, I had breakfast. 이런 거, 그죠? breakfast랑 have 두 개 쓴 거죠, 지금. What did you have? Today I had 김치찌개. I had 똑같은 거, today 쓴 거고, what did you have? 똑같은 거, 그죠? What did you do yesterday? I watched a movie yesterday. movie 쓴 거고, watch 쓴 거고. 그렇게 따져보면 200단어, 300단어 정도만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하는 얘기들. 네. 네.